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금일은 6월의 첫째 주 마지막 날인 6월 4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 금일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이 조기 테이퍼링 우려 속에 이 기간 순매도에 6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만 개인과 또 이 장중에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이 이 오후 들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조기 테이퍼링 언제 어떠한 언급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살펴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 모두 0.2% 빠지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또 섹터들에서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보안주 그리고 또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인데요. 최근에 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이 발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본 기능에 대한 이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국은행은 이 CBDC 이 모의 실험을 위한 이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이 CBDC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삼성 SDS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또한 어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간 선정을 완료하고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은 5년간 총 1,133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 원천 기술 확보와 응용 연구 및 실증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총 203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일 이 보안주 우리 또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최근에 연일 좀 상승했었던 이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인데요.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이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가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이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이 원전기업 테라파워가 이 버핏 소유의 전력회사 퍼시픽코프와 함께 와이오밍주의 한 폐쇄 석탄 공장 부지에 이 나트륨을 이용한 핵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또 빌 게이츠는 이 나트륨이 에너지 산업의 이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고요. 이 정확한 부지는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건설비는 1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 가량이 투입되고 건설 기간은 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이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조선 섹터인데요.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조선업 수주에 따른 실적 강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 이 컨테이너선의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카타르 LNG 관련 물량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또한 내년은 이 LNG선 발주가 둔화될 수 있지만 탱커선 수요의 턴어라운드가 이 가스선 수요 공백을 메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에 따라 양호한 발주 물량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금일 또 이 조선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섹터인데요.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현대차 그룹 미국 시장 점유율이 4월에 10%에 이어서 5월에도 11%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2011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이 두 자릿수
시장 점유율에 재차 진입한 것으로 이 포드의 생산 차질 등에 의한 일시적 반사이익도 포함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. 일시적 반사이익 외에도 이 구조적인 개선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또한 이 골드만삭스가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올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.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이 매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또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이 미국의 투자은행 이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 이 내년 1월을 예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은 2022년 1월 이 정책금리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. 2022년 정책금리가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2022년 내에 총 0.75%포인트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은행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요. 또 일부 이 보톡스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요. 어제 이 질병관리청은 이 산업통상자원부 또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보툴리늄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고요. 이 조사 결과 균주 관리 미흡 사항과 또 일부 법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 업계에서 이 관심이 집중되었던 균주 도용 의혹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. 시장에서는 이 보툴리늄 톡신 제재업계의 균주 출처 이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 속에 이 후발 이 보툴리늄 톡신 제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일단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목요일 6월 10일에 있을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. 또한 10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이 기준 금리가 또 결정하게 됩니다.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앞으로의 이 조기 테이퍼링이 어떠한 멘트 또 어떠한 지표에 따라서 해석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유의 깊게 잘 체크를 하시고 또 어떠한 또 섹터들이 그러한 시장에서 또 수급이 몰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단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연례 개발자 행사, 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이번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이 iOS와 아이패드 OS, 맥OS, 또 워치OS, tvOS 등 이 애플의 모든 플랫폼 관련한 신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. 이 새로운 아이폰과 이 마이크로 OLED 기술을 적용한 혼합 현실 헤드셋 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월요일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본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난 3월 말 진행된 예비 입찰에서는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, 또 SK텔레콤, 사모펀드, MBK 파트너스가 적격 후보자 명단 포함이 되었고요.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또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베이 코리아 매각가는 최대 5조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오전에는 또 중국의 5월 무역 수지 그리고 또 외환 보유액의 발표가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해성 옵틱스인데요. 유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 발생에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한전선 연일 상승을 하는 종목이죠. 이 호방그룹의 인수 시너지 기대감과 또 코스피 200 편입 예정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웹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도시 재생 사업 필요성 언급 속에 이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일진파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 게이츠, 워렌 버핏이 이 차세대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협력했다는 소식에 금일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일진파워 금일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레벨업했다는 소식에 이 자동차 부품 테마들도 상승을 하면서 금일 26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인 영화테크도 2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자력 발전 테마인 보성 파워텍, 우리 기술 모두 2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제까지 4일 연속 상한가를 들어갔던 세미시스코 금일 1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신작 엔빌 출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금일 18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mRNA 완제 생산이 가능한 이 충주 생산 공장이 이달 말에 완공 예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일네트워크스, 이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기대감과 또 정부의 이 블록체인 원천 기술 이 개발 착수 속에 이 보안 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1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정자지갑 민원 서비스 구축 소식에 1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 사업자 유력 선정 기업인 이 삼성 SDS의 이 블록체인 공식 파트너사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1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삼영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리더스 기술 투자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. 윤사모 홍경표 중앙회장 고문을 영입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니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블록체인 이 보안 관련 섹터로서 금일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BHI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LET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투자증권이 이 K맥과 합병 후 이 종합 장비 업체로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합병에 따라서 전 후공정 장비 납품이 가능하고요. 또 고객사 이연화 니즈에 따른 QD OLED용 잉크젯 프린터 장비 시장 신규 진출 등을 고려시해 이 전방 산업 투자가 재개된다면 과거보다 수혜의 폭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으나 엔드 유저의 폴더블폰 대중화 전략에 따른 UTG 라미 수요 증가, 또 글로벌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FOD 적용 확대 흐름에 따른 이 FOD 라미 수요 증가와 또 내년 신공정 관련 투자 등을 고려시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금일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하는 지엘라파 자회사인 한국코러스와 이 바이오 리액터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동사는 1000리터 규모의 이 바이오 리액터를 구축함으로써 이 생산량을 10배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요. 한편 이 바이오 리액터는 이 살아있는 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시설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활용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이 원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이고, 이를 통해 이 동사는 백신 생산량을 10배 확대, 연간 0.5억 리터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동사는 지난 4월 이 백신 기술 이전을 받아 시생산 중이고요. 상업 생산은 7월쯤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두산중공업도 뭐 연일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. 이 한미 원전 동맹에 따른 이 해외 수주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이영 컴포텍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연이은 수주에 따른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의 금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, 오리엔탈 전국 모두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KTB 투자증권이 이 코로나19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5G 기지국 안테나 사업 부분 매출이 2분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현재까지의 이 발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약 600억 원 수준의 이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. 또한 이 하반기 추가 프로젝트 발주 가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영화학인데요. 이준석 전 최고위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정규장에서 13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7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연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셀론텍 지분 매각 관련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SC 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세미시스코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이 주식 양수도 이 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금일 19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이 장마감 이후에 또 총 2건의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전자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또 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1제강 증권 발행 결과 공시 속에 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휴맥스홀딩스 이 장마감 이후에 휴맥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참여 목적으로 휴맥스 주식 약 461만 주를 168억 원에 추가 취득 결정하기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한일 네트워크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기대감과 이 정부의 블록체인 원천 기술 이 개발 착수 속에 이 보안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16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또 이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 정규장에서도 이 강세를 보였었던 BHI 우리 기술 모두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1% 넘게 시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6월 이렇게 첫째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6월 한 달 첫째 주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